이순신의 공적. 1592년 임진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은 처음에는 기습 공격을 가했던 일본군에게 유리하여 조선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갔었다. 그러나 전쟁이 1595년부터 소강 상태에 빠지자 1596년 12월에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3년 이상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자 일본군들은 결국 경상도 남해안 일대에 일부를 잔류시켜 놓고 일본으로 철수했다. 더 이상 있어 봐야 승산이 없었던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동안의 전황에 대하여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이 조선에서의 패전을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년에 시작된 1차 전쟁의 주된 패인에 대해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조선에 16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보내고도 그 보급로가 차단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한다. 이순신 제거 음모. 임진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패배의 책임을 물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측근의 간청으로 마음을 돌이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공을 세울 기회를 부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순신을 제거하라고 엄명했다. 이순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번과 꽃 같은 전철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기의 신복으로서 조선 조정으로부터 작은 벼슬까지 받고 조선군 진영에 수시로 드나들던 시지다 이후, 즉 요시라를 이용한 이순신 제거 음모 작전에 들어갔다. 요시라는 조선말에도 능통했다. 이 음모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소 라이벌 관계로 앙숙이었던 주전론자 가토 기요마사를 이용했다. 징비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토가 다시 출정하려고 하자 요시라는 비밀리에 김응서에게 말하기를, 우리 대장 고니씨의 말에 이번에 강화가 그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가토가 연관되어 그렇다. 그래서 나도 그를 미워한다고 했어. 그런데 아무날에는 가토가 반드시 바다를 건너올 것인데 조선은 바다에서 잘 싸우니 만일 바다 가운데서 가토 일행을 마주치면 틀림없이 쳐부술 수 있으니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앙숙이라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이 귀중한 첩보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번 기회에 라이벌인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모두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 출전 명령. 이때까지 일본과 명나라와의 지리한 강화회담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윤현을 맡게 되고 김응선은 이 황금 같은 보고를 장계로 만들어 곧바로 조정에 올렸다. 선조실록 1597년 1월 2일자에 보면 김응서의 비밀 장계는 1월 1일부로 조정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비밀이었기에 선조실록에도 아예 비밀 장계로 명시되어 있다.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비밀 보고서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결국 1월 2일에 이순신으로 하여금 출전하게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육지에서는 경상 우병사인 김응서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해둘 것도 논의했다. 또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적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공문에는 마땅히 살피고 또 살펴 수군의 여러 장수들은 10분 경계하여 전후로 나누어 지키고 야간에는 더욱 기습을 방지해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시키도록 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정유재란의 발발. 그렇다. 1597년 정유년,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5년 만이다. 거의 3년간을 특별한 전투도 없이 그저 소강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리하게 끌어왔던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회담이 결국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난중 잠록에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해마다 군사를 보내어 그 나라 사람을 다 죽여 빈 땅을 만든 후에 일본 서도의 사람을 이주시킬 것이니 10년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조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했다. 일본은 정유 1597년 1월부터 가토 기요마사를 선봉 제1군에 고니시 유키나가를 제2군에 세워 조선의 재침략에 들어갔다. 이때 일본에서 출전한 병력은 약 15만 명이었고 경상도 연안에 잔류시켰던 5만여 명을 합하면 임진년 당시보다 더 많은 2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 제1제대 150여 척이 서생포에 1월 12일자로 도착 완료했었고 그가 친히 인솔한 제2제대 130여 척은 다음 날인 13일에 가덕진에 도착했으며 14일에는 제2제대가 가덕진을 출발하여 다대포를 거쳐 서생포로 향했다. 이 사실을 슬쩍 고니씨가 요시라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다. 이순신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출전을 했는가? 이순신의 출전 명령이 결정된 날은 1월 2일이었다. 그런데 명령서가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에게 전달된 날은 3, 4일이 지난 대략 1월 5, 6일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토 기요마사의 첫 부대들이 서생포에 도착한 날이 1월 12일이면 대략 6일이나 되는 이 귀중한 기간 동안 이순신은 무엇을 했던가? 어찌된 일인지 이순신은 6일간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냈다. 결국은 출전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많은 사람은 이때 이순신의 행동을 중대한 항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항명 때문에 나중에 투옥당하는 중요한 하나의 죄목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이순신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는 없다. 어디에도 이순신의 심경을 토로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이순신의 입장에서 어려운 추정만 할 뿐이다. 징비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은 왜적들의 간사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 출전하지 않았고 여러 날 동안 머뭇거렸다. 이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일본의 사료인 조선역 수군사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본군의 속임수를 두려워하여 출전하지 않았다. 권율은 이순신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주어 조정에 보고했다. 이들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 이순신은 일본군의 흉계에 빠질까 하여 출전하지 않았던 것이다.